자, 일단 두산로보틱스 관련해서 지금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합병을 처리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이 드는 게, 합병을 철회하게 되면은, 철회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앞으로 떨어지기만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는 오히려 상승 랠리를 코앞에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죠? 합병 철회됐으니까 지금 주가가 빠진 게 맞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가라는 건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어떤 이슈에 대한 기대감, 그죠? 기대감으로 주가가,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주식이 어떤 A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기대감이 묻으면서 예를 들어 뭐 10만원에 갔습니다. 10만원에 갔어. 그러면은 A라는 기대감으로 10만원을 갔으니 A라는 재료가 소멸, 전혀 없던 일로 된다라고 했을 땐 10만원까지 올랐으니 다시 되돌아간 게 맞아요. 하지만 로보틱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합병에 대한 공시가 7월 11일 날 나왔고요. 7월 11일에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날 7월 12일에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그게 딱 요만큼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가는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투매가 나오는 게 전혀 말이 안 된다.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매수했던 상황이 아닌데 그걸 그냥 보고서 어떻게 될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인데 투매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합병을 올랐던 것도 없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합병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우리 로보틱스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내가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을 우리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당황하시고 속상할 거 합니다. 저도 너무 속상합니다. 하지만 제 눈엔 보여요. 로보틱스의 주가가 20만원 30만원 가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걸요. 물론 이런 공시가 나오면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 흐름을 듣고 나시면 그래, 우리 지금 조금 견뎌내자. 상남아, 너무 속상한 내용이지만 우리 지금 당장 견디자. 왜? 앞으로 큰 급등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역전으로 삼을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예전에 HLB를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막 돌파를 해냈으니 박스권을 돌파낸 이 파동의 힘 자체가 이 앞전에 매물대, 이 라인 때 어떻게 안착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인을 좀 따드리면은,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4만원부터 46,000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4만원대까지 하방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담아야 될지는 명확히 보이죠. 자, HLB도 초급등이 나오고 있을 때, 남들 무조건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 HLB 12월 달에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 4만원에서 46,000원 여기서 담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리를 딱 4일 줬죠. 4거래 줬습니다. 그죠? 이번에 이 흐름도 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찰나의 순간 저점을 줄 겁니다. 그 저점 제가 역전 타이밍으로 삼을 거예요. 우리 방송 보시고, 그동안 제 방송 보시고 문자 남기셨던 분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 아직 문자 안 남기신 분들은 4469-6279 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남겨두세요.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HLB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미반도체만 말씀을 드리고, 그럼 도대체 우리 로보틱스는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한미반도체 제가 작년 11월 달에 주가 4만원 5만원 이럴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업황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였냐? 잠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끌어올릴 겁니다. 왜? 최근에 SK하이닉스 무려 10조 원이나 투자한다고 하죠. 삼성전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뭐 투자 안 하겠습니까? 아니지.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게 너무 많아.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인공지능 AI 칩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 좀 한 가지만, 자,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당시에 제가 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업황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엔비디아는 더 좋은 칩과 더 다양한 칩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선전을 할 거다. 한미반도체 지금 이거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더 갈 주식이다. 업황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19만원까지 올랐던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주식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못 간다. 근데 갔죠. 현대로템도 제가 작년 여러분들한테 25,000원 이럴 때
일봉상 봤을 때 급락 나고 있을 때 저는 월봉 매진 말씀드리면서 지금 담아야 된다 그랬어요. 두산 로보틱스도 제가 업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담아야 될지 대응도 다 도와드릴 거예요. 자, 속상해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꼭 잊지 마시고요. 일단 업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공시가 또 하나 나왔네요. 이거 잠시 좀 읽어볼게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철회 공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회사가 말하는 건 이거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이슈가 발생했다. 계엄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런 혼란에 의해서 합병 회사 당사의 주가들이 단기간에 급락을 했다. 급락을 하면서 매수 청구권 가격과 괴리율이 크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확실한 대외적인 경영 여건 하에서 대량의 매수 청구권 행사로 결국에는 합병 승인이 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이 되더라도 매수 청구권의 행사로 인해서 합병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합병을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표결 싸움으로 들어갔을 땐 합병이 승인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매수 청구권 행사, 그러니까 즉 이 행사 규모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어차피 합병 불발되게 보이니까 거기서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주가가 최근에 이 계엄령 사태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로보틱스의 주가가 오늘 잘 버텼어요. 제가 오늘 소통방 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어제와 오늘 국민연금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합병이 불발될 수도 있다. 합병이 뭐 불발되었다. 이미 불발된 거랑 마찬가지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오늘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주가에 반영을 했어. 합병에 대한 실망감. 근데 그 실망감조차도 나는 용납이 안 되는 게 여기까지 빠질만한 게 아니다. 과대낭폭이다. 근데 괜찮아요. 오히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왜? 우리에겐 요 흐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좀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나온 공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래대 지급 양수 목적이고요. 지분율 에너빌리티가 보유한 LSC분 당사. 이 내용은 별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합병이 되었을 때 이제 지분을 이제 취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죠? 그 내용을 좀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정정 후에는 양수하지 않는다. 뭐 특별한 공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우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무슨 이야기 좀 해드릴 거냐면 이 로보틱스의 주가가 합병에 대한 공시가 이때 나왔었는데 합병에 대한 공시가 나오기 전부터 형성되었던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이 어디냐? 여기거든요. 잘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뭐 로보틱스의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이 성장성,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버텼던 거거든요. 그런데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지며 합병에 대한 이런 불발 가능성이 또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더 많이 빠졌죠. 그러면 이때 당시의 상황보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2025년도에 기대가 되는 이런 모멘텀들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치를 더 끌어올려주는 거라면 로보틱스의 주가도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죠?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맞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게 맞아요. 맞죠? 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로보틱스의 주가는 처음엔 정책이다. 이게 먼저 1순위로 터져야 돼요. 그 다음이 이제 협동 로봇의 업황이에요. 앞으로 이 순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들의 경쟁력, 협동 로봇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실적을 주목하는 장세가 펼쳐질 건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말할 게 많습니다.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도 굉장히 사업적인 인물이고, 그죠? 사업에 대한 이런 사업가 정신이 굉장히 뚜렷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말하는 게 리쇼어링이에요. 리쇼어링. 근데 이 리쇼어링에 있어서 핵심은 결론은 이제 미국의 공장 지으라는 건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선거 자금도 대고 하면서 둘의 사이가 엄청나게 친해졌어요. 엄청나게 친해졌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테슬라를 파는 거죠. 테슬라 근데 누가 만드냐? 사람이 만드냐? 아니다. 로봇이 만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기가팩토리죠. 기가팩토리 안에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지금
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 야 머스크야, 너 이미 로봇을 도입해서 제조를 굉장히 잘하고 있네. 야 생각해보니까 머스크야, 너 인건비 되게 비싼데 기가팩토리로 지금 생산 단가를 많이 낮췄더라고. 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 좀 해보자. 나도 지금 이거 하고 싶거든. 리쇼링 정책을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하던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시작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작되겠죠. 협동 로봇에 대한 업황이 좋아지겠죠. 그럼 업황이 좋아지면은 그 안에서 수많은 협동 로봇의 발주가 나오면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가가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트럼프가 말하는 이 리쇼링, 협동 로봇 업황을 보다 협동 로봇의 업황이 더 좋아지는 그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트럼프가 말한 리쇼링 정말로 진행이 될까? 그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트럼프가 계속 내세우고 있는 메시지가 결론적으로 이 리쇼링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기업들이 이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 2차 전지, 전기차, 이 모든 것들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첨단 사업이라는 첨단 산업이라 불리는 이 내용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 의존도를 좀 벗어낸다. 모든 공장들이 지금 중국에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을 항상 트럼프는 못마땅하게 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첨단 산업 중국한테 다 의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런 위기도 겪고 리스크를 겪은 게 아니냐. 기업들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다. 아니 뭐하러 그러냐. 공장 가져와라 이거거든요. 근데 기업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린 뭘 남기냐. 남겨 먹을 게 없다.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뭐라 그래요. 이 IRA 이것도 좀 웃긴 게 이거 폐지한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주는 뭐 전기차 지원금 7,500달러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뭐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첨단세액 공제 자체를 없애겠다 이게 없어요. 기업들한테 주는 이 감세 혜택을 철회할 때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트럼프란 인물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를 했으면 강화했지 절대 약화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뭐 주변에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캐나다까지 관세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보조금을 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죠? 또다시 뭐 돈을 투입을 해서 뭐 거기서 돈으로 어떻게든 뭐 이 제조업 살려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뭔가 바꾸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으로 뭔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운영을 하면서 테슬라를 이제 기업을 끌고 가면서 생산 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췄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임명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이 된 건 이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들의 방향성과 맞아서고,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리쇼링 정책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었던 이 기존의 이 기가팩토리에서 보여지는 생산 단가, 생산 효율성을 올려내는 이런 것들은 트럼프 정책에 앞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기업들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대안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이에요. 협동 로봇의 업황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측에서 계속 말했던 게, 여기는 1경원이 넘는 시장이다. 추후에는 자동차보다 더 큰 시장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침투율이 2%밖에 안 되는 현재 이 협동 로봇 산업이 트럼프의 정책으로 뭐 10%에서 뭐 30% 수준까지만 올라온다면 지금보다 주가는 뭐 2배, 3배 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과연 로보틱스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로보틱스의 주가가 합병 이전에도 이런 자리들을 버텨냈던 거예요. 과연 실적을 낼 것이냐? 과연? 저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간단하죠. 코로나19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노동시장이 붕괴가 되고, 그죠? 노동시장이 붕괴가 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됐어요. 아니 지금까지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해주던 중국 공장이 문을 다 닫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물건을 생산하고 기업의 활동을 해야 되느냐. 도저히 생산 단가가 안 맞는다. 그래서 그때 급격하게 늘어났던 게
바로 협동 로봇의 발주량이에요. 두산의 IR 자료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2018년도, 2022년도 요 당시의 기간 속에서 로보틱스의 글로벌 매출이 4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 성장률 부분에서 유니버셜 로봇이라든지 일본의 화나 글로벌 협동 로봇 강자들을 모두 제치고 성장률 1등을 기록했습니다. 충분히 업황이 좋아지는, 정확히는 이제 협동 로봇의 발주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온다라고 했을 땐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절대 뭐 외부적인 시선을 봤을 때 뭐 당장 실적도 안 나오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경쟁력 없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글로벌 1등 이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지금 뭐 예상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으로 인해서 업황이 좋아지고 업황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을 주목할 시즌이 올 건데 그때 로보틱스의 실적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협동 로봇의 침투율이 2% 내외라고 했는데 정책으로 인해서 말씀드렸던 10%에서 뭐 30% 뭐 이런 밸류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로보틱스의 주가가 신고가를 못 드러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병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잠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당분간은 주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 안에서 상승과 하락, 그죠? 그런데 어지간하면은 이 자리 이 추세를 안 깰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저점이 올라오던 추세, 이게 단기적인 저항이 될 거예요. 이 안에서 막 움직일 겁니다. 위아래로, 그죠? 우리는 이 흐름을 잠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안에서 매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추후에 로보틱스의 주가가 다시 이 저점이 올라가던 추세 안으로 돌아온다면, 그죠? 그때부터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 재차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이 저는 내년 1월부터는 시작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당장에 지금 이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빠졌거든요. 이걸 좀 소화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지수가 반등의 영역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에코프로머티나 이제 로보틱스 방송할 때마다 지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정책에 대한 이 이슈가 미국에 대한 정책의 이슈가 부각을 받겠지만 국내 증시의 이런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게 우리가 1월에, 그죠? 1월에 좀 기다려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2월 달 동안은 이제 좀 정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뭐 합병에 대한 이런 실망스러운 결정이 나왔더라도 기업이 향해 가고 있는 근본적인 방향성과 기업의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로보틱스 우리 함께 지금 이런 힘든 순간도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이때 합병 너무 아쉬웠다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넘길 이야기가 될 거니까 함께 힘을 냅시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